기자라는 인간들 자존심 졸라 상하지, 그지? 때리치우고 나와라니까. 전환길 뉴스처럼 이렇게 독자적으로 그 자존심 상하면은 유튜브를 차리든가 1인 미디어를 열어. 영혼 팔면서 사는 것은 너무 좀 너 인생이 초라하고 너의 삶이 굉장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야, 하루를 살아도 당당하고 정직하게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언론사가 전환길 뉴스야. 여러분들도 그런 이재명 똥꼬 빨아주는 그런 언론사 있지 말고, 알겠냐? 자존심 상하잖아. 물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있지, 독립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독자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유튜브를 하든가 해. 알겠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재명 똥꼬 빨아주고 그런 영혼 없는 망국방송, 망국 언론사에 계속해서 인생의 영혼을 팔아가면서 전환길은 10억 100억 준다 해도 오지 않을 그런 언론사에 가서 언론사에서 더럽게 인생 살아가라. 자유민주주의 만세! 사랑합니다! 패널들을요, 4명 데리고 와가지고 뭐 변호사인지, 그래 또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인간들은 수준이 정말 천박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저는 논평할 수 있죠. MBN. MB는 이명박을 가리키고 MBN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유튜브에 뜨는데 보니까 요즘요, 이준석의 그 허위 학력에 관한 것도 이준석을 다 편들어버리고 전환길 이상한 사람. 어제 마찬가지로 전환길에 대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환길이 늘 가짜 뉴스를 계속 내보내는 것처럼. 아니, MBN 보고 있냐? 너희들이 방송사냐? 너희들은 이재명 건 앞으로야. 이재명 부역자라고. 그 패널들까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천박하고 가짜 뉴스를 또는 뭐 거짓으로 허위 선동하는 프로가 MBN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 방송 보면서 아니 MBN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지? 완전히요 이재명 부역자를 돼서 딸랑이가 돼가지고 그게 언론입니까? MBN이라고 있어요. 제가 보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전환 뉴스가 당연히 가짜 뉴스 오늘 제가 보여드릴게요. 계속 가짜 뉴스 보니까 전환길이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람 법원에서 보면 구속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환길이가 계속 다음에 또 구속될 것이다. 이 지랄 하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런 언론도 있지만 저는 어제 보다시피 들어갈 때도 전환길 뉴스 가짜 뉴스 내보낸 적 없다. 설령 의혹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정정 보도를 언론 중재위를 통해서 정정 보도 요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가장 진실된 뉴스가 전환길 뉴스라고 자부하고 지금까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기존의 뭐 그 유명한 메인 방송들 그죠? 그런 방송들이 워낙 이재명 부역자 좌파 언론이 돼가지고 MBC 방송 아닙니까? 중국 매국 방송, JTBC 중국 방송 아닙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한겨레 신문이다, 오마이뉴스다, 프레시안이다, 경향신문. 이 경향신문 이런 건 얼마나 전통이 오래됩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왜 이래 됐는지, 경향신문의 사장이 누가 됐는지 기자들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겨레 신문 기자나 경향신문 기자나 MBC 기자, 공영방송이라 하지만은요, 망국방송이라고 국민들이 부르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망할 놈의 방송 가짜뉴스 계속 내보내니까 국민들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딸랑이가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언론입니까? 저는요, 대한민국을 지금 가장 이렇게 좌우 갈등을 격화시키고 심화시킨 바로 그 독극물 같은 존재, 공공의 적이 바로 MBC, JTBC, MBN, 이제 MBN까지 가 MBN 방송. 그러다가 JTBC나 MBC, MBN, 그리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이런 언론사들은요. 전환길이 논평합니다. 저도 언론이 아닙니까? 논평하는데 그들은 언론사가 아니에요. 왜요? 네, 저거 기자증 어디 갔냐? 여기 있네요. 여러분, 저도 등록된 기자입니다. 오히려 요즘은요, 유튜브나 전환길 뉴스가 더 정직하고 더 정확한 보도를 하지요. 그런 언론사들은 맨날 가짜뉴스 보내고 법적으로 처벌받는 거는 이재명이 비판했다고 전환길이가 감옥 보내려고 하는 저들의, 여러분, 이건 바로 뭐죠? 체제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우리 이희천 교수님 오늘 나오십니다. 체제 전쟁입니다. 좌파 언론들이요. 그들이 가짜뉴스 내보내고 그들이 국민들의 좌우 갈등을 격화시키고 그들이
이재명 끈앞을, 이재명 이중대, 이재명 부역자, 좌파들의 나팔수가 돼 있죠. 언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환길 보고 그런데 기자증 주면서 전환길 너 좀 있지, 이재명 시키는 대로 이재명 눈치 보면서 이재명 똥꼬 빠는 이런 뉴스를 내보내면 연봉, 전환길 이름도 있으니까 연봉 10억 줄 테니까 경향신문에 올래? 한겨레 신문 기자로 연봉 10억 줄 테니까 올래? 돌았습니까 제가? 저는 인생 다시 한번 살아도요 이 땅에 제가 설령 제 목숨 걸고도 그런 데는 안 갑니다. 왜요? 영혼을 팔 수는 없잖아. 야, 한겨레 신문 기자, 오마이뉴스 기자, 너희들 자존심 상하지? MBC 기자 보고 있나? 야, MBN, 너 기자라는 인간들 자존심 졸라 상하지, 그지? 때리치우고 나와라니까. 전환길처럼, 전환길 뉴스처럼 이렇게 독자증을, 그 자존심 상하면은 유튜브를 차리든가 1인 미디어를 열어. 그 영혼 팔면서 사는 것은 너무 좀 너 인생이 초라하고 너의 삶이 굉장히 불쌍하지 않습니까? 야, 하루를 살아도 그 노래 가사 그런 게 있잖아. 하루를 살아도 그죠? 당당하고 정직하게 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언론사가 전환길 뉴스야. 여러분들도 그런 이재명 똥꼬 빨아주는 그런 언론사 있지 말고 알겠냐? 자존심 상하잖아. 물론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있지 독립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독자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유튜브를 하든가 해. 알겠어요? 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재명 똥꼬 빨아주고 알겠냐? 그런 영혼 없는 망국 방송, 망국 언론사에 계속해서 인생의 영혼을 팔아가면서 전환길은 10억, 100억 준다 해도 오지 않을 그런 언론사에 가서 언론사에서 더럽게 인생 살아가라. 알겠죠? 시청자 여러분, 전환길이 멋있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멋있지 않습니까? 할 말은 하고 비판할 건 하고 윤석열 대통령 나는 자유대한민국 살리는 이런 진지한 대통령이다. 반국가 세력 척결하기 위해서 비상경도 선포하고 희생을 선택하신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진정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미동맹 지키고 이런 분이 위대한 지도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멋있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을 때도 똑같이 지금처럼 말했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이다. 명예훼손. 아니 여러분 명예훼손으로 구속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초유의 사태가 될 뻔했다 하더라고. 어제 구속됐다면은 심지어 아까 이재명 똥꼬 빨아주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MBN 방송에서도 명예훼손으로 전환길을 구속하는 것도 좀 심하다라고 하더라고요. 허위사실 유포는 앞으로 계속 유포할 수 있으니까 구속시켜야 된대. 아니 그거는 자기의 소설 망상이잖아. 아니 야, 너 MBC나 JTBC나 너희들이 계속해서 거짓 선동하는 방송 내보내지. 전환길 뉴스는 안 그래. 꿈에라도 거짓말 하지 말라. 왜? 전환길 뉴스는 재인용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개 눈에는요, 옛날 말입니다.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의 눈에는 다들 사기꾼처럼 보일 것이고 이재명처럼 범죄자라는 인간들은 이재명이 말했잖아. 대한민국에 전과자 아닌 사람이 거의 없다. 대한민국만 전과자 많은 사람. 아니 이재명 지가 전과자고 범죄자니까 남들도 다 이재명처럼 사기치고 음주운전하고 형수한테 욕설 하고 야 이재명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왜? 쥐가 범죄자니까. 하지만 전환길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들 눈에는 거짓투성 인간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여요. 전환길처럼 이렇게 선하고 착한 사람은 제가 사람한테 잘 속거든요. 왜? 남들도 전환길과 같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하면 잘 못했대요. 내가 전에 학원 사업할 때도 그렇고 왜냐하면 저는 주는 것만 좋아하거든요. 받는 것이 막 머쓱하고 대접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무튼 이재명이나 이런 좌파 언론들 그들 눈에는 언제나 가짜와 거짓을 말하다 보니까 남들도 거짓말 입 벌구겠구나 생각할 건데 그렇지 않죠. 우리 같은 전환뉴스 시청자 같은 이런 분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직하잖아요.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은 언제나 진실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나 그 이재명을 똥꼬 빨아주는 그런 언론사 기자들이나 똑같은 인간들이야. 안 그래요? 그 인간들이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죠. 그들 세상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전환길처럼 전환길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진실되길 바라고, 하루를 살아도 떳떳하고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그죠? 그리고 우리 처자식 볼 때 부끄럽지 않게,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겠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 단독자로 탁 섰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제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저희는 무릎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진실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참다운 인간다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어제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할 때 카메라 플래시가 그렇게 많이 터졌지만 제가 어제 그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당당하고 웃으면서 떳떳하게 했던 이유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거짓말 한 게 없으니까 방송하듯이 똑같이 어제 그 한 100여 명, 100명 가까이 되겠더라고요. 기자들 쫙 있는데 포토라인이죠. 야, 포토라인도 써보고 살다 보니까 하지만 일관된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진실되면요 쫄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입장할 때도 그랬고요. 어제 저녁에 저를 담당했던 변호사분께서 심의 앞으로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장에서도 어제 재판 앞에 판사님 계시고 검사 있었지만요, 하나도 그 전날에도 그랬었죠. 그 어제 영장실질심사 시간에도 저는 뭐 판사 앞에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도 안 하고 숨길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그 판사님도 인간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전환길이라는 사람이 진실되고 나는 것은 아마 우리 보면 알잖아요.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저는 범죄가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제 그것을 지켜본 전환길, 피고인 전환길이 진술하는 걸 지켜본 옆에 변호사분께서 전생 참 멋있더라. 어제 저녁에 그런 평가하더라고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실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경찰한테도 그리고 수갑차고 나갔고 경찰이 채우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화 안 냈습니다. 그때 수갑 채운 경찰관이 4명이었거든요. 그 4명 경찰관들한테도 참 괜찮다고 저보고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규정이 그렇다 하길래 괜찮다고 뭐 수갑 이럴 때 한번 차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그리고 경찰분들께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엘리트 경찰관들이, 수사관들이 마약 사범 때리잡고 이런 마약 사범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폭행하고 이런 사람들 때려잡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없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을 범죄자 잡고 해야 될 그 엘리트 수사관들이 있지도 않은 범죄를 가지고 이재명 명령해가지고 고소 고발하고 이재명이 시켜서 무리하게 수사하게 하니까 그 수사관들도 얼마나 못할 짓 아니겠습니까? 고소 고발 하나 하니까 수사를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은 또 뭐죠? 수사를 소홀했다고 또 이재명이 지랄지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저 사전 구속 영장 청구해달라고 신청도 하고, 그죠? 또 검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검사도 위에 사람 눈치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청와대는요 민정수석이 있어요. 대통령 수석이 많은지 아세요? 뭐 민정수석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파들은 사람이 선하고 또 정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짓 안 하는데, 좌파들은요 그런 우파의 착한 심성을 이용해가지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부정성을 주장하는 게 언제나 진보 좌파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부정성을 조장하는 자가 언제나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이란, 그리고 미국 안에도 민주당, 우리나라 안에서도 민주당이나 좌파들은 왜 그렇게 하면 레닌, 바로 마르크스 레닌으로 이어지는 소련 공산당, 소련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소련 공산화시킨 레닌이 했는 말이에요. 프로레타리아 계급의 집권,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게 바로 좌파 정신. 이 좌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즉 무산자 계급이 자본가 다 때려 죽이고 숙청하고 노동자들이 천국이어 만드는 이런 세상, 하지만 그것도 이상이 불과했죠. 그죠?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니까 부정선거 저지르자고 하는 놈들 가만 보면 부정선거로 하는 놈 이준석 좌파 아닙니까? 여러분, 이준석을 아직도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국민의힘이 뭐 지방선거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하고 협력한다고
국민의힘 해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니 이준석 좌파라고? 우파라고? 이준석은 우파인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이 우파라고? 머리가 빠갑니까? 한동훈이 우파인지 어디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나 더불어민주당 손잡고 이준석 잘 보세요. 김문수 후보랑 오늘 참 김문수 후보님 감사드리네요. 전 김문수 장관님 오늘 전화 오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순간 좀 섭섭한 점이 있었지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는 제가 또 여러 행사에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지만 작년 그렇죠. 저는 김문수 후보님께 최선을 다했죠. 작년 저는 국민의힘 근처에도 오지 마라. 극우 유튜브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도 오지 마라. 선거에 불리하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고 전환길도 결국은 선대본부 근처에 오지 마라 해서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전환길은 선거 도와주러 유세하러도 못 갔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공산화 될 수 있고 저 극악무도한 이재명 당선만은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거운동, 선거법에 공직선거법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한 번도 저를 연락하거나 이래 우호적으로 대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정권만을 막아야 되니까 지금도 똑같죠. 장동현 대표가 저한테 잘해주든 못하든 간에 이재명 정권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작년에 지지했듯이 김문수 후보도 똑같습니다. 저는 우파이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김문수 후보를 통했지만 고맙다는 소리 당연히 들을 수도 없었고 그 뒤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당대표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김문수 후보님에 대해서 제가 아쉬웠던 것은 6.3 대선 직후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너무 일찍이 승복해서 김승복이라는 별명을 가졌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승복하는 걸 보고 너무 실망했었는데요. 그 뒤로 당대표 때는 결정적인 순간에 김문수 후보는 지금 곧 있게 될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겠다. 공천하겠다. 그랬고 장동혁 후보는 전환기를 공천하겠다. 근데 공천 별로 좀 하는 거 전혀 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여하튼 은행 일치해야 되는데 그죠? 아무튼 그 속에서 제가 장동혁 후보를 왜 장동혁 대표는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아스팔트에 나가 있는 윤핵인을 끝까지 하겠다. 전환길과 같은 이런 사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제가 감동해가지고 그저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지지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장동혁을 당대표 만들고 김문수 후보를 떨어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사실 좀 이제 소원해졌죠. 그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저는 왜냐 한동훈을 공천하겠다. 전환길을 버리겠다 하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수가 없었죠. 한동훈은 배신자의 대명사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윤핵인 주장하면서 한동훈 배신자 축출하고자 했는데 어떻게 전환기를 버리고 한동훈을 공천한다고 저는 그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지지할 수가 없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원칙이 있잖아요. 윤핵인 배신자 축출 그리고 부정선거 척결 노받고 바뀌지 않는 전환길의 원칙 아닙니까? 이 구호도 똑같잖아. 그 연장선이잖아요. Stop the steal, CCP out, free 윤핵인, 그죠? 하여튼 그런데 그 뒤로 조금 이제 김문수 후보는 저를 버리고 한동훈을 선택했으니까 소원했었는데 사실은 오늘 또 제가 어제 구속될 뻔했다가 또 석방됐잖아요. 또 전화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전화번호가 안 바뀌었더라고. 뜨잖아요. 김문수 전 장관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걸 반갑게 맞이해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님께서 저보고 전쌤 어제 고생했다. 고생 많으셨지요. 정말로 이렇게 석방돼 가지고 너무 다행이고 고생했습니다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 서운했던 마음이 제가 또 원래 제 성격상 그러면 싹 봄에 따뜻한 날에 봄 눈 녹듯이 또 그에 대한 감정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 김문수 후보님이 처음 또 따뜻하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원래 솔직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김문수 후보님 오늘 전화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제 제가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 전화 오셨던 자유와 혁신당의 황교안 대표님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그리고 자유와 통일당의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오늘 문자 왔더라고요. 자유민주당의 고영주 대표님도 문자 오셨더라고요. 이럴 때 솔직히 아닙니다. 또 한마디 하면 또 뭐라 할라.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김문수 전 장관님이자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
오늘 전화 주신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 저는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